계속해서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김재천 교수님 준비하셨죠? 네, 저는 지방선거 후 폭풍이 거센 영국에서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네, 함께 볼까요? 키워드는 바로 키어 스타머입니다. 영국 총리죠. 네, 지난 22일 스타머가 중대 발표를 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닝가 총리실 앞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Walking up this street 2 years ago was the proudest moment of my life. I will resign as leader of the Labour Party. 스타머가 총리 사임을 발표한 I shall 건데요. spend more time on the most important job, being the best husband I can and being the best dad I can. Thank you very much. 네, 불과 2년 전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며 스타머는 승리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작은 저렇게 화려했는데요. 주목도 받고 기대도 받고.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에 5월 지방선거까지 참패하며 결국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Glad, really. Just needed a change. It's surprised it didn't happen weeks ago. Yeah. 스타머를 포함해 10년 사이 교체된 총리만 6명.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기점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You want to ban our national flags, but we're going to wave you goodbye, and we'll look forward in the future to working with you as sovereign. 유럽연합과 결별 후 많은 게 바뀐 영국입니다. Actually, leaving the EU took several years of bitter argument and negotiation. British politics today is more divided and unstable than it's been in a long time. 스타머 총리가 울컥했었군요. 아무래도 지방선거 참패가 사임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스타머 개인적으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꽤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거든요.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 미국과 조기 무역 합의를 이뤄냈죠. 이 브렉시트 5년 만에 EU와 관계 재설정에도 나섰어요. 또 영국 내부적으로는요. 이 순이민자 수가 2025년 기준 이 전년 대비 48%가 감소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반난민 정서가 높은 영국인데 그럼 좋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좀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 세계는 지금 프로그램에서도 다뤘지만 이 북아일랜드에서는요, 이 난민 신청자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이 반난민 시위가 거의 폭동 수준으로 발생했어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여전히 불안하다 이제 이런 인식이 크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영국 언론에서 인기가 없었던 총리의 몰락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았더라고요. 네. 2024년 총선에서 노동당은요, 당시 리시 수넥이 이끌던 보수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죠. 근데 그때 세간에서는 사랑 없는 압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당시 이제 유권자들이 정권 심판이죠. 즉 보수당을 쫓아내려고 노동당을 뽑았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던 거고요. 네. 스타머가 좋아서라고 답한 건 2%밖에 안 됐던 겁니다. 아니 뭐 무능해서 뭐 비리 때문에 물러나는 건 있어도 또 인기가 없어서 몰락했다는 헤드라인이 참 흥미롭게 다가오는데 그럼 차기 총리 후보는 인기가 많은 인물입니까? 가장 유력한 인물은 이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이에요. 이 스타머 보시면은요, 이제 강직하지만 뭔가 조금 고루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에 비하면 이 버넘은 대중과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예요. 네. 이 청바지를 즐겨 입고요. 이 SNS에 이 영국인들이 열광하는 축구 오아시스 밴드 이야기를 자주 올리면서 이 소통도 활발히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을 9년간 지내면서 북부의 왕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 이 중앙 정부가 이 맨체스터를 봉쇄 구역으로 지적을 했는데 정작 이 지원금을 적게 준 일이 있었어요. 버넘이 이때 이 중앙 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요. 이때 런던 기득권에 맞선 북부의 왕 이제 이런 이미지를 좀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맨체스터 시장은 잘했는데 과연 전국구로 나왔을 때도 잘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버넘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34%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이거는 스타머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노동당이 인기가 없습니다. 아하. 이 극우 성향이죠. 영국 개혁당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새 총리가 들어서더라도 이 불안한 정국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영국 총리가 최근 너무 자주 바뀌었습니다. 사실인데 저는요 이제 브렉시트가 영국 정치의 판 자체를 갖다 많이 흔들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브렉시트 이전에는요 마가렛 대처, 이 토니 블레어 10년 넘게 총리를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관계 설정, 뭐 탈퇴 절차 이런
이런 문제를 놓고 노동당, 보수당, 뭐 양당 모두 당내 분열이 심화가 됐어요. 이러면은요, 이 총리의 당 장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게다가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GDP가 6에서 8%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은요, 불만은 결국 정치권을 향할 수밖에 없고 특히 총리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원인들이 있었던 거네요. 이렇게 위클리 픽 살펴봤습니다.